안녕하세요. 절세 티타임 엄지민입니다. 요즘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외국계 기업은 월급도 높지만 그 회사의 주식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 주식을 받은 뒤에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세 티타임에선 외국계 기업에서 지급받은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래에셋대우의 김성원 세무 전문가님 그리고 구민경 세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을 받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에서 받은 주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두시거나 한국에서 주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거주자분들은 한국의 소득 그리고 해외의 소득 모두를 한국에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서 주식을 받게 되면 그건 역시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세를 한국에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누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산세 부담이 발생이 되시는 거죠. 그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안 했을 경우에 가산세가 더해져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럼 가산세는 정확히 얼마나 내게 되는 건가요? 만약 못하셨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물론이고요. 가산세도 두 가지를 내셔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원 가산세를 같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했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20%이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루에 0.025%씩이고요. 연으로 계산하면 9.125%나 됩니다. 이 가산세가 얼마나 크냐면요. 5년 전에 신고했으면 1억 원만 내면 되는 세금에 가산세가 붙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일단 2천만 원이 붙고요. 그 다음에 5년치 납부지원 가산세가 1당 붙기 때문에 4,563만 원이나 됩니다. 총 더하면 본세까지 1억 6,563만 원을 내야 하게 됩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5년 동안 신고를 안 했는데 거의 6천만 원이 넘게 부과가 더 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안 냈어요. 거기에 가산세가 붙게 되면 그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척기간이 이 경우에는 7년입니다. 즉 7년이 지나고 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시점에 다음 연도 5월 말일부터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외국계 기업에서 받은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것도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에 5월 말일까지 본인이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기업에서 주식을 받으셨을 때는 내가 직접 세금을 챙기셔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세율은 어느 정도가 부과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세율은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주식을 받자마자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서 좀 소득이 생겼을 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시점은 기업에서 어떤 주식을 받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에서 주식을 받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스탁 옵션, 그리고 RSU, 그리고 ESPP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스탁 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된 때가 과세 시점이 됩니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혹시 근로를 하는 동안엔 그 스탁 옵션을 가지고만 있다가 회사를 퇴사한 뒤에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부과가 되나요? 재직 중에 행사한 게 아니시라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십니다. 사실 스탁 옵션은 많이들 들어서 아실 텐데 RSU 그리고 ESPP는 굉장히 생소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RSU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할 수 있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말하는데요. RSU 주식은 수령한 그 주식의 시가를 토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베스팅이 되는 시점, 즉 양도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ESPP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5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회사 주가가 현재 $50이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4,500달러로 100주를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500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되는 주식이 스톡옵션 그리고 RSU, ESPP가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땐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시 그림을 같이 보시면 스탁옵션이나 RSU, ESPP는 만약 근로소득세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소득세를 낸 시점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 거니까요.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취득을 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해야 그 취득 금액도 좀 정확해지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도 세금 문제가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따로 신고를 안 하고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에서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달러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세금 신고는 따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팔았던 한국의 증권사에서 팔았던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꼭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좌에 $10,000 이상 송금을 하실 때는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을 하는 건데도 따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네,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달러 송금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 의무가 납세자에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 해외 주식 매도 거래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셨으면 무신고가 되시고요. 이 무신고로 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도 거래가 있으셨다면 반드시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꼭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안 됐었는데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통산이 됩니다. 해외 주식 매도로 차익을 크게 본 해에 평가 손실이 발생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매도할 생각도 있다면 같은 해에 매도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진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세 티타임 1편 해외 주식 양도 절세 팁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말고 그냥 해외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라는 건데요.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게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의 합이라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네, 해외 금융계좌라고 하면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이어도 국내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 계좌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금융기관, 해외 은행, 그리고 해외 증권사, 해외 보험사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신고를 하면서 또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신고를 안 하셨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페널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에서 20%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금액이 누적적으로 될 때 누적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예전에는 10억이 넘으면은 이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자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5억 원만 넘어도 신고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겨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주식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매도했을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미래에셋대우의 스마트머니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